가수가 있죠. 가수가 좋은 운을 만났습니다. 좋은 운을 만났다고요. 만나가지고 어디로 갔다고 해? 축구장이 축구장에 간 거예요. 축구장에 갔다. 공을 찼습니다. 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나쁜 운용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요? 잘못해가지고 헤딩을 하다가 아마 다리가 부러졌죠. 여기는 뭐예요? 돈을 떨어진 거죠. 이렇게 자기가 가야 될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운이 있을 때는 바깥길도 지켜지는데 운이 없을 때는 안 지켜져요. 그 다음에 운이 없을 때라고 노래를 불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운이 좋을 때는 전국 무대를 뛴다 이런 거. 운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무대로. 현실의 차이는 뭐예요? 이걸 가고 있느냐, 가고 있느냐, 아니냐. 가느냐가 중요해요. 그럼 가느냐를 뭘 기준으로 이 분에 깐깐한 분에 따라서 간다면 가수가 노래를 부른다면 이때도 좋고 그때는 좋게 좋고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가수가 어디에 축구 선수로 발표할 때는 이때는 좋은데 이때는 완전 꼽혀. 현실의 차이는 크죠. 근데 아까 뭐예요? 인자가 아니고 관객만만 잘하면 뭐만큼은 보게 된다고 해요. 요것만 보다 끝난다. 요렇게보다 틀린 건 아니죠. 그죠? 틀린 건 아니지만 현실 속에 느끼는 아픔은 완전히 오늘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죠. 이 동네에 넘어오면 우리 노래를 잘한다 하도 가수는 따로 있는 거죠. 어떤 가수는 또 좋아하는 가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붙들고 있는 그런 축구장을 나가지고 아싸 오랜만에 두 가지 별을 나면 다 지금 다 탔겠죠, 그죠? 축구하고 가수 탔으니까 이것도 좋아하고 하는데 이게 마이크를 들고 축구장을 다니니까 분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을 지키는 것에서 실제로 현실적 해석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똑같은 글자 있거든요. 똑같은 글자를 우리가 격국용신서에 의하면 자 만약에 이 갑이 오행으로 목이고 이제 수라면 수와 목이 반갑다면 조파들이 해석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분의 관찰을 잘하면 자 네가 맨몸이냐 물어요. 맨몸. 얘 맨몸이냐 그러면은 크게 설명할 것이다. 그런데 맨몸이 아니고 제법 많은 돈을 투자를 합니다. 그럼 이 운이 어떻게 될까요? 장만한 운이 요게 보여야 돈을 다 합니다. 맨 땅에서 헤딩할 때는 맨 땅에 헤딩할 때 초봄이다. 초봄이란 늦은 겨울이야. 네가 맨몸이냐 이러면 십밖에 없는 거예요. 십밖에 뒤질 게 없잖아요. 뒤질 게 없으니 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가지가 나고 어떤 식으로든 0부터 시작했으니까 계속 올라가요. 그러다가 여기까지 올라갔다는 몸집이 커졌다. 다시 여기에 갑이 왔고 여기 다시 갑이 왔다. 이때의 갑이 오면 어떻게 되느냐? 이 늦겨울의 고통을 겪게 몸이 있어요. 더 간단하게 설명하면 치로 이렇게 있을 때 하고 이걸 똑같은 화살로 맞춘다고 할게요.
여기 잘 맞아요. 여기 잘 맞아요. 그렇게 어느 글베이 부자가 거지 부자가 그랬어요. 동네에 불이 나고 할 때 다시 보고 애기 잘 맞는다. 저렇게 태양 묻게 안 묻고. 그래서 운의 해석을 현실 속에서 이렇게 완전히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 전혀 무시. 책대로 하면 요것도 안 좋고 요것도 안 좋고. 근데 요거는 뭐예요? 지금은 너의 시작은 미래지. 선생님은 나오죠. 끝은 장래. 장래한 다음에 이게 한번 더 오면 상당히 시달릴 것이다. 안 좋죠. 있어서, 몸이 있어서 그대로 없을 때는 똑같은 불사에게도 강하지 않는다. 이것도 뭘로 잘 관찰해요? 인정을 잘 관찰해요. 뒷날에 가면은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바보 대부분 바보가 큰 복을 타고 나야만 바보가 되는데 바보 대부분 바라는 게 없는 거거든요. 바라는 게 없는 사람은 뭐예요? 그렇게 마음이 바보있어요. 그 사람은 분명히 큰 데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배운 본문들을 진단하면 배운 본문은 대부분 다 알죠, 그죠? 오늘 원리 오늘하고 잠깐 시겠습니다. 자, 대우는 뭐냐면은 대우는 아까 설명해서 환경,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 기술적 환경, 이걸 조성해주는 인자인데 이미 그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내부적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내부적 프로그램. 이것이 대우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다음 뭐냐면 계란이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적으로 날짜가 지나면 병아리 되고 병아리가 뭐 된다고 해요? 닭돼지 오죠? 그래서 달린 닭이 된다. 이게 한 몸입니까? 한 몸 아닙니까? 한 몸인데 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이러한 인자를 타고나니까 이러한 프로그램의 과정을 인자 속에 주어진 이게 대부분이에요. 내부적 프로그램인데 그 사람이 타고난 뭐를 기준으로 하여 양남 음면, 양남 음면은 양면에 태어난 음면에 태어난 여자, 양면에 태어난 남자는 소. 그대로 갑자 같으면은 갑자 다음에 뭐가 온다고 해? 그쪽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꼴로 음남, 양념의 예언에서는 뒤집어서 가더라. 그래서 갑자으로 태어나니까 그 전으로 예언을 그것이 순례역인 거예요. 한번 책을 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번에 설명이 잘 나오니까 대운수를 정하는 방법, 대운 말고도 소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소원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를 가지고 하는데 이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세요. 대운 이 숫자를 정하는 법은 절기, 태어난 절기, 박자월에 태어나고 을축을 다음 절기에 따른 수를 30 정도가 있겠죠. 한 31일. 다음 달이 바뀌려면 갑자기 성서 넘어가려는 건데 이때에 이 중간에 태어났다 이랬을 때 요 30을 10의 등비로 바꾸니까 3으로 나누어가 3일을 1년을 지배하는 걸로 계산해가지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15년 남았으면 나누기 3하면 3은 5. 그래서 5살 이후부터 갑자월에 태어난 사람이 이렇게 수능으로 갈 때 5살 이후부터 을축이라는 인자가 내부적 프로그램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니는 병아리가 되거나
이렇게 만드는 거죠. 요 글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쭉 다음에 15, 25 이렇게 들어갈 때 이 15에서는 뭐예요? 병인이 가지고 해서 너는 닭이 이거라고 기본적으로 위에. 근데 이 대운도 어디서 나와요? 따로 떨어져 나오는 게 아니고 어디에 있더라? 인자 속에 프로그램 돼 있다. 그래서 내용 푸는 방법은 책마다 다 쓰는 게 있으니까 책을 찾아 보시고 만세를 배우는 컴퓨터 만세를 보면 남자하고 여자를 친절하게 표시해놔줘도 숫자까지 미리 계산해서 해놨으니까 이걸 보시면 배우수신 때 질문 있습니까? 월 생활 때 여기 연애 쓰고 보면은 정신 학생해가지고 월 들어가고 아, 정관을 붙이는 이후에 그거 설명하는 건데 지금은 역법적인 원리 그래도 역법적 원리를 설명해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저녁 시간을 가지고 역법에서 왜 이제 뭐냐면은 갑자년에 뭐를 해? 병인어를 쓰느냐 이게 병하고 신하고 이거를 같이 붙여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는 최소공부에서 원리 때문에 그런 거니까 병은 딱 빼고 이게 비행식이라는 것은 원래 갑자년에서 갑자월부터 시작하겠죠. 갑자월, 갑자월축 병인데 뭘로 삼았다고 해? 자년의 시작을 뭐로 삼았으므로 인어로 삼았으므로 갑자 병인 이렇게 붙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그거에 정리는 따로 있습니다만 병인어의 시작부터 갑자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고 신년은 따로 생각하시면 돼요. 신 이렇게 갑기진년 갑기진년을 이 기년을 의미 두지 말면 돼요. 그냥 갑년일 때 이렇게 쭉 세보니까 갑자 시간대로 병 이래 되겠죠. 병 갑을 갑자를 쭉 배정해 여기 5년 단위로 5 곱하기 12 60 하나 끝나고 다시 기축년이 시작해요. 시작이 기사년이 아닌데 무슨 기사? 각자 되지 않지. 갑기진년에 갑년 기년은 다 그런데 60대 끝나고 나면 기가 또 시작되겠죠. 그죠? 요때에 순서대로 요 원리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갑하고 기년이 특별히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갑기지일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갑일견, 병견, 무기견, 신견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으니까 요 안에서 몇 개요? 12달이 5개. 12달이 5개. 60개가 한 바퀴 돌고 다시 돌리니까 기에서 병이 다시 시작돼요. 표를 만들 때 편의를 위해서 묶어놨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쉬었다가 들어간 속성을 차로 쪼개놓은 것이 초과에 보는데 그래서 필요한 게 있고 필요 안 한 게 있고 사실은 외워둬서 편리한 게 있고 안 외우고 그냥 머릿속에 이해를 해두어서 더 편리한 게 있습니다. 그 표를 속성선을 잘 이해하는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 보면 모상이라는 상이 상이라는 것이 대체로 성태나 성질 뭐 이렇게 좀 이해를 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이 목의 성질 중에서 이 부분은
속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걸 전제로 하나의 드러나는 것. 몸의 속성이 드러나는 것은 상으로 치면 인에 해당하는데 인이 와인이냐 나무가 자랄 때 돌멩이를 받치면 그 자리로 빠진다. 그래가지고 구부러지는 거죠. 구부러져서 이렇게 올라가죠. 돌멩이를 받치는 거. 이렇게 구부러지고 펴지고 하는 성질을 이것을 인간의 심상에서 볼 때는 인과 같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중국집에 가면 선언이 있습니다. 인자라는 말이에요. 인자는 저기 왜냐하면 아침은 돌아가야 아침 돌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인이라고 하는 성질을 그다음에 과는 뭐냐면 과일반의 속성은 화려한 것이나 명백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죠. 어둠을 밝히는 거. 어둠을 밝히는 것이 뭐냐? 예라는 거. 무지한 것을 명백히 한다. 그것이 지금은 뭐 기본 개념만 이렇게 보세요. 폰은 뭐냐면 심이라는 것은 심리가 어떻다라고 해서 음량 조절의 기관이 됐어요. 양이 지나치게 발산되지 않도록 잡아줬다. 그 다음에 음을 다시 끌어올려주는 작용. 전반적으로 쓰면은 지나치게 발산되는 걸 잡아주는 게 그 다음에 음이 어떻게 다시 양으로 회귀되고 잡아주는 게 그래서 이 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앙의 조절입니다. 그 조절을 가지려면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움직이면 안 되니까 신의 요소, 변하지 않는 요소 하나가 있을 때 음량의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심상에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해 안 되면 무조건 가을을 생각해야 되죠. 가을 되면 뭐예요? 내 것과 나무 것이 구별돼요. 나무 것을 구별해야 됩니다. 결국 뭐냐면 나무하고 열매하고 떼내주거든요. 떼내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서로 간에 분배의 원칙을 착하게 해주죠. 그것이 인간의 심상의 의리와 같다. 의리 있는 인간은 모르냐? 아무도 없어요. 줄 것이 안 주고 받을 것 착한 데서 가장 의리 없는 건 줄것 그때 뭐 금전적인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도 줄도 정확하고 받을 것 정확한 것이 의리와 같은 것이다. 그 다음에 금이 속성이 뭐예요? 주로 딱딱함, 강맹, 그래서 살벌하는 기운을 초반하는 것이 금인데 이 금은 왜 칼이 휘면 못 쓰죠, 그죠? 그래서 이 휘지 않는다, 단단하다, 의롭다 이런 거. 그다음 수의 속성은 뭐예요? 그 성질이 그냥날라, 야시가 그냥날라 보이는 거죠. 야시가 그냥날라. 이 생각 저 생각 알 수 있는 융통성을 가진 것이 수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같아서 생각을 먼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지혜에 해석을 한다. 그 다음에 5성은 인의 시내시 요거는 외워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문제 치대주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시면 됩니다. 5성에서 인해라고 하는 것은 인의 성질을 갖다 인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명백히 하는 거죠. 명백히. 가금이라는 것이 뭐냐면 판단의 별이에요. 판단이 다하고 보면 판단의 별이다.
이거는 뭐냐면 사물로서 내것과 남은 것을 구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은 뭐냐면 명분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명분과 의지죠. 명분과 의지를 명확히 판단을 하는 데 이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것은 강하고 맨밀한 것이다. 불 같은 사람 이러겠죠. 빨간 마우라는 어쩌고 합니까? 날아다니죠. 호는 관용이라는 것은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것을 용납하는 어떤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금은 팔과 같은 기운이가 지는 뭐예요? 누가 용통성이라 했죠. 용통성. 된다. 이건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그 준하추동만 머릿속에 준하추동은 속성을 여러 가지 문자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계절로서는 충하, 추동, 토는 4개의 배속대에서 계절을 조절하는 역할입니다. 봄이 티 나가는 것도 잡아주고, 여름이 티 나가는 것도 잡아주고, 가을이 가을로 사는 것만도 잡아주고, 겨울이 겨울로서 있는 것도 다 잡아주는 것이 우리 토의 속성입니다. 추나 사기추동, 이거는 거저 먹는 건데 꼭 그냥이 됩니다. 그냥이 아니고 꼭 외우기가 그렇게 안 어렵죠. 세가 어쩌고 지금 세 교재하고 지금 하는 게 순서가 다릅니까? 예. 옛날 책들 보면 있고 강판을 보면 중간 추동하는 부분이 어쨌든 빠져가야 됩니다. 그거를 좀 저는 이 앞부분이 없어요. 세종이 하면서 참 앞부분 빠집니다. 이해만 하려는 거는 다른 내용이 좀 섭사하게 되는데 앞으로 뭐 뒤집겠네요. 계절 추나추동을 했죠. 그 다음 천간으로 갑을, 병정, 무기, 병신이 이게 거의 거저먹죠. 그죠? 꼭 해야 됩니다. 갑을, 병정. 갑을 목에 속하고 병정은 가에 속하고 무기는 사기에 속하고 병신은 그래도 대충 거저먹는 건데 꼭 해야 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시간적으로는 아침, 낮, 그 다음에 중간중간, 꿈은 저녁, 수는 밤. 이것도 거의 거저먹는 거죠. 거저먹는 건데 웬만하면 이것도 외울 것도 별로 없죠. 그죠? 이해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오방, 동남, 중서. 목의 기운은 봄에서 남에서 나와서, 마의 기운은 남에 일어서 토에서 나와서, 그 다음 금은 토에서 일어나서 수에서 동남, 중서 분들, 동남, 서 이것도 뭐 이건 꼭 외우는 게 없어요. 동물배치 하는 건 다 외우십시오. 그 다음에 풍열습 조함. 이게 또 준하추동의 속성이다 이런 중풍이 나오죠. 그 다음에 가는 열. 불기운은 열에 속하고 토에서 주로 습. 그 다음에 금의 속성은 조는 뭐예요? 말을 쫓아서 그렇죠. 말을 쫓아가 가을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해요? 껍질이
대질이 대체로 마르죠. 가을의 기온에서 가을의 수는 어디로 내려가냐면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밤은 대체로 위로 돌려요. 내리면 대체로 어디 준다고 마른다는 거죠. 건조해진다는 거죠. 가을이 되면은 불기운이 위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주역에서는 하늘은 조금 마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은 어떻게 해요?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자꾸 내려가죠. 차가운 기운에 의해서 소화가